네, 오늘 수상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기 검색 상위 10개 종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엠뱅고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네. 참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누군가에게는 하소연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보이는 분이 김영민 매니저밖에 없어서 네. 맨날 제가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 네. 네, 시장 화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시장 좀 어떻게 해봐라라고 네. 매일같이 연락을 드리는데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오늘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네. 과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10가지 종목에 대한 적중률, 업앤다운 어땠는지 저희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수상한 종목 10가지 종목에 대한 김영민 매니저의 지난주 적중률은 무려 100%였습니다. 놀랐죠? 화면이 뭐 달라졌네요. 네. 이렇게까지 다 맞췄을 거라고 알고 네. 계셨어요? 뭐 크게 놀랍지는 않고요. 네. 평소에 잘 맞추는데 어. 요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네네. 그럼 어쨌든 100% 나왔다고 하니까 기분 좋네요. 네. 근데 네. 그때 아마 다운이 많았을 그랬던 것 같긴 것 해요.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중요한지 또 10가지 종목에 대한 후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투자 전략과 주가 상승 하락에 대한 전망도 해볼게요. 2차 전지, 항공, 반도체, 화장품, 로봇, 원자재 다양한 테마고요. 종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에코프로가 하락을 했어요. 6% 넘는 내림세를. 포스코홀딩스도 4% 넘게 하락하면서 40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네. 마녀공장, 아시아나항공, 엘컴텍을 빼고는 다 내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할 만한 종목 아시아나항공 한번 볼게요. 네. 어제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오늘도 다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 화물사업부 매각이 분수령이었는데 원래 오늘 결정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결국 결정이 안 됐죠. 다음 그러니까 달로 그렇죠. 미뤄진다면서요? 이런 좀 네. 노이즈가 부각이 되는 게 어쨌든 피인수되는 입장인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 뭐라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입장에서 주가가 이제 조금 반등을 좀 한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무거웠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IDT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테마성으로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고 어쨌든 항공주들 전체적인 흐름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단발성 이슈로 또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상승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매각해야만 네. 대한항공과 합병이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요게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 국적항공사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 이 두 기업을 이제 합병을 시키면 뭐 러프하게 얘기해서 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미주 노선도 있고 유럽 노선도 있고 아시아 노선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미국의 아. 허락도 받아야 되고 중국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EU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런 이제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이제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데 EU에서 이런 이제 화물과 여객 노선 만약에 둘이 합병을 시켜버리면 화물과 여객 노선에 이제 독점이 우려된다. 이런 이제 이의 제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어쨌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합병을 최종적으로 이제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합병을 성사시키려고 하니까 EU에서 이제 이렇게 반기를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물을 그냥 떼내가지고 매각해버리자. 요런 이제 카드를 이제 꺼내든 거예요. 사실 뭐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는 네. 이 또 항공사들이 여객만으로 또 운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화물이 좀 중요한 이제 포션을 또 차지하고 있는데 이 화물을 떼서 또 매각을 해버리면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도 그 안에 아시아나 이제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빈 껍데기만 가지고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고 이건 이제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제 쪼개가지고 합병을 시켜버리면 떨어져 나간 기업들 결국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기업들이 인수를 하면 몰라도 혹시 해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 또 국부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사회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쉽게 또 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게 풀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이 좀 됐어야 되는데 네. 한 달 뒤로 이제 좀 밀어놓고 막 이사회 임원이 뭐 사임하고, 사임을 하고 네. 막 이런 이제 논란들이 이제 좀 불거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좀 시끄러운 이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끄러운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IDT가 반대
반대급부로 네.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8% 상승 마감했는데 그럼 이거 다음 달에 결정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이슈가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또 불안하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접근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업앤다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운 의견이고요. 내일은 내릴 것이다. 다운 의견이고 요런 이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또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어떤 뭐 펀더멘탈 이슈를 가지고 네. 주가가 이제 올라간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사회와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반독점 규제 이런 이제 시끄러운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인 거기 때문에 테마가 부각된 건 분명히 좀 타당성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인수되는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합병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지위라든지 또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이제 주가 상승 재료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 꼭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오히려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또 장도 안 좋은데 네. 최근에 뭐 모든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테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회복이 좀 됐기 때문에 이 회복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입장에서 다운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 오늘 상승 마감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 이거 할 말이 좀 많아요. 맞아요. 2차 전지주들의 경우야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부터 네. 많았기 때문에 네네. 불안하긴 했어요. 근데 반도체는 좋다면서요. 네. 실적도 나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온세미 측에서 말하는 거는 자동차도 많이 안 팔리고 그럼 차량용 반도체 안 팔리니 우리 전망치 낮추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도체도 그럼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반도체 기업들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네. 오늘은 사실 뭐 전기차와 관련된 악재는 뭐 여러분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전기차 종목들만 빠졌으면 뭐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을 텐데 맞아요. 전기차 종목들이 이제 빠지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이제 하락이 좀 깊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깊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요소. 말 그대로 오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을 기관 외국인들이 막 두들겨 패버리니까 아, 왜 그런지 몰라요. 지수가 빠지니까 이제 하단이 지지가 안 됐잖아요. 오늘 코스피도 2,300이 깨지고 코스닥도 지금 750은커녕 지금 730대까지 이제 맞아요. 흘러내리다 보니까 저점이 다시 한번 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또 투매성 물량들이 좀 많이 좀 출회가 좀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좀 타겟이 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이건 이제 자동차 업종의 어떤 이슈가 반도체로 좀 전이되는 모양새. 오늘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에 넥스트 칩이 막 15% 급락했어요. 급락하고 퓨런티어 같은 이런 이제 전장 카메라 관련된 종목이 막 15%씩 급락해버리잖아요. 그게 전기차하고 무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기 자동차 생산량이 이제 좀 줄어든다, 뭐 출하량이 줄어든다, 투자가 줄어든다 이런 이슈가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제 조금 번진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미국장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좀 크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하는 관련된 이제 뭐 기판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좀 시작되다가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HBM 수혜주들로까지도 매도세가 이제 좀 옮겨붙은 측면.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네. 어닝 미스가 나는 기업들 주가가 좀 무섭게 빠져요. 지난주에 LG 생활건강 아, 맞아요.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막 20%가 또 급락을 해버리고 호텔신라도 그렇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프리카 TV도 LS 일렉트릭도 네, 맞습니다. 실적 부진이 이제 이게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 싶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막 주가가 막 10% 20%씩 급락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소부장 종목들도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할 거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아직 웬만한 소부장 종목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제 조금 반영이 좀 되면서 HBM 수혜주들까지도 같이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 특히 소부장 종목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많이 안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소부장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도 조금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해봅니다. 저희 그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그러시는데 그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반대매매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좌 내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 반도체 쪽에서 반대매매 여파로 이렇게 자동 이렇게 맞습니다. 매도가 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 내일 분명히 오전장도 오늘 이만큼 빠졌으니까 반대매매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반도체 쪽에서 또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개인의 계좌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반대매매라는 게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이제 반대매매일 수도 있지만 종목을 여러 개 들고 계신 분들은 담보 비율이 부족한 그 계좌를 기준으로 이제 반대매매가 나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 반대매매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많이 빠져 있는 애, 거래도 없는 애 그런 애들 파는 것보다는 반도체 종목들을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담보 비율을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수급적인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일도 분명히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좀 출회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난주에 이 반대 매매와 관련된 이제 악성 물량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클라이막스가 좀 지났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살짝 반등을 했다가 오늘 이제 좀 되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반대 매매 때문에 주가가 더 밀리는 거냐? 그거는 저는 조금 이제 좀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분명히 영향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대 매매 영향 쪽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제 약간의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네, 한미 반도체 오늘 한미 반도체 너무 속상해요라고 네. 이야기하고, 사실 저도 속상해요. 제가 네. 그나마 아니 그 시장에서 유일한 성장이라고 믿었던 2차 전지가 너무 힘들어서 네. 아 그럼 요 수급이 그대로 반도체로 가겠다. 삼성전자 이번에 또 실적 보면 적자도 많이 줄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좀 믿고 한번 비벼봐야지 했는데 네. 여기도 비빌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잘 버티던 이제 HBM 수혜주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 뭐 ISC, 유스페타시스 뭐 이런 네. 종목들도 낙폭이 이제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정말 차트 추세가 좀 이뻤던 종목이 이제 한미 반도체인데, 오늘 한미 반도체가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제 조금 밀렸어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시장이 어찌 보면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했고, 추세도 워낙 좀 탄탄하게 이제 잘 유지가 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뭐 한 7, 8% 정도 이제 밀린 게, 제가 볼 때는 또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오. 어쨌든 한미 반도체는 HBM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 TC 본도 쪽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 될 거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가장 좀 작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장대 연봉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두 번 더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한 번 정도 이제 조정받으면 바로바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추세를 좀 살려놓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한미 반도체가 많이 밀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이제 파는 HPSP 도. 물량들, 막 그런 물량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한미 반도체 빠지니까 HPSP도 막 8%, 9% 밀리고 다른 이제 수혜주들까지 같이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장은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이제 저점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면 다른 소부장 종목들도 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10월 마지막 영업일이긴 합니다만 10월 내내 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그냥 조정시마다 이제 비중 확대다. 네. 뭐 최소 30% 이상 비중 좀 유지하면서 계속 좀 비중을 좀 늘려나가자. 근데 이제 비중을 늘려나가는데 언제 올라가느냐, 이런 이제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는 FOMC 회의라든지 또 애플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끝나고 웬만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어쨌든 그건 악재를 이제 털어내는 거거든요. 워낙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기저효과를 좀 발휘를 할 거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 업인 거죠?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시장에서 정말 너무 힘들 때 영민 매니저님한테 딱 카톡을 해서 네. 제발 희망 고문 좀 시켜줘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저한테 시장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리스트업 네. 해주시잖아요. 네.
이 한미반도체랑 반도체 믿고 가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악재하고 호재가 좀 뒤섞여 있어요. 이 뒤섞여 있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오늘처럼 온통 이렇게 이제 악재들만 부각이 좀 되는 거고 시장이 또 살아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은 얘기들을 막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제 묻혀 있는 호재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주가라는 건 항상 좀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감매도가 이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전기차 종목들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감매도 흐름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다음 장 의견 받았고요.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또 할 이야기 많다고 하셨는데 네. 요거 짚어볼게요. 네. 아니 오늘 이렇게까지 하락시킬 거면 어제 왜 그렇게 또 급등시켰는지 저는 또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저께 20% 오른 종목이 오늘 바로 10% 빠져버리면 어제 그냥 10%만 올리지 왜 짜증나게 20% 올리냐. 진짜 그러네요.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정말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무거웠던 종목이 어저께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저점 매수세가 이제 폭발적으로 유입이 됐고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을 때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어제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이 단적으로 좀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성장주들은 가장 지금 중요한 지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주들이 이제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밸류에이션에 맞아요. 대한 이제 부담이 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뭐 근접하죠. 3만 원 초반까지 빠졌으니 공모가가 26,000원인가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공모가 근처까지 이제 급락이 나온 자리에서 어저께 아주 강하게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랬다가 오늘 다시 한 9%가 넘게 이제 좀 대밀렸습니다만 오늘은 모든 성장주들이 안 되는 날이었어요.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막 8%씩 이렇게 급락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15%씩 네. 급락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제 상승분을 조금 이제 되돌려 놓는 기술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저점은 이제 저는 확실히 좀 탈피했다. 그런 관점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서 4만 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강력하게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업 네.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업 의견은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밖에 안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소문난 잔치였잖아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대요. 네. 먹을 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뉴스가 나와줘야 하는지. 네. 두산 로보틱스 이제 자체적으로 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제 로봇 산업이 전기차 산업하고 많이 좀 닮아 있어요. 비교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2013년, 2014년 이때 막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막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 전기차 타느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10년 만에 주가가 수십 배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봇 산업도 분명히 이제 지금 그런 태동기라고 보고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협동 로봇 시장에서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 1등 회사고요.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30년 정도 되면은 시장 규모도 일단 뭐 최소 100억 달러 이상. 네. 그리고 매년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35%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35%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진짜요?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약점은 결국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약점을 이제 보완하려면 시장 분위기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또 전쟁이 막 터지고 이러면서 전쟁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관련된 수혜주들 뭐 금 관련주, 방산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을 많이 사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런 테마주들보다는 차라리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종목들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저점 매수를 좀 잘 해두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한 번 아주 강한 시세가 저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또 뭐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력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강력 업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겠고요. 마지막 10위 엘컴텍
간단하게 코멘트 네. 들어볼게요. 최근에 그 28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네. 유가 관련주라던가 금 관련주가 올랐는데 실제로 유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도 그쵸. 금 가격은 많이 맞아요. 올랐다면서요. 금 가격은 한 달 만에 한 10% 내외 좀 상승이 좀 들어왔어요. 네. 금 가격이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는 건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오.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가장 금 관련된 테마 중에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는 종목이 엘컴텍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좀 움직였고, 근데 이제 유가랑 상관없이 또 어제 같은 날은 보면 한국 석유 같은 막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금 가격이 올라가면 금 테마, 뭐 유가가 급등하면 유가 관련주, 이게 아니고 사실 금 관련주나 유가 관련주는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테마주라고 보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또 이스라엘의 이제 지상군 투입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과 이제 또 하마스 이제 가자 지구의 이제 전쟁 상황이 조금 더 좀 불안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또 오늘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방산 테마, 전쟁 테마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게 어찌 보면 또 자연스러운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금 관련주 중에 이제 엘컴텍이 좀 강하게 좀 오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요거는 홀딩해 볼까요? 요거는 다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는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인 대안으로 이런 테마주들을 좀 접근하셨더라도 이제 이번 주면 또 FOMC 회의도 끝나고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다 끝나잖아요. 네. 이제 시장을 이제 발목을 잡고 있던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좀 제거가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단기 테마주들은 조금은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엘컴텍은 다운입니다. 그럼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정리 보시죠. 이번엔 다운 종목이 많을지 뭐 4대 6이네요. 에코프로, 네. 영풍재지, 아시아나항공, 엘컴텍 다운이고요. 나머지 업 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은 아까 강력 업을 준 두산 로보틱스겠네요. 네,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네.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호해수 물량 해제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전략은 어떻게 네, 세울까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항상 이런 뭐 보호 예수라든지 오버행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갈 종목은 네. 사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아무리 신용 비율 높은 종목 위험하다 이래도 갈 종목은 막 5배, 10배씩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 좀 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로봇 산업이라는 게 특히 우리 국내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다시피 제조 기반의 또 노동 집약적인 이제 산업들이 우리 국가 경제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밖에 안 되는 정말 저출산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제 2030년이 되면 노동 인구가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반도체 공장, 뭐 조선소, 그다음 디스플레이 공장, 배터리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협동 로봇을 포함한 로봇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무인 공장화를 지금부터 서두르고 있는 거고, 네. 많은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까지는 이쪽 분야가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올해 두산 로보틱스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막 2조, 3조, 상장됐을 때는 5조 원 가까이 갔으니까 엄청나게 고평가인 건 맞아요. 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고평가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매출이 성장을 할 거고, 내년에 벌써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그런 측면을 좀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딱 4.7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로봇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좀 선점한다라는 전략으로 두산 로보틱스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근처 뭐 37,000원 정도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한 5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32,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매수가는 오늘장 종가 부근,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드렸어요. 지금까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